안녕하십니까. 야구 독학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본 강의에 앞서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공채는 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일단 우선 공채는 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많이 부족했고 일단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경험에 관한 걸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을 친다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렇게 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말로 섬세하게 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정의를 내린 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구 그립을 보면 검지와 중지를 실밥에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 포심 회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심은 공이 4개의 실밥을 바람을 맞으며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하나, 둘, 셋, 넷. 공이 한 바퀴 회전할 때 4번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실밥을 걸치고 있는 검지와 중지, 그리고 공을 밑부분을 받치고 있는 엄지를 이용해 올바른 포심 회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을 채야 하는 걸까요? 일단 잘못된 사례들을 짚어보며 올바른 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공 놓기가 있습니다. 야구공을 처음 던지시는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로 공을 앞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놔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을 던지다가 팡 이렇게 공을 놓게 되면 공은 제대로 회전이 걸리지 않고 그냥 날아가게 되며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떴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검지 임팩트가 있습니다. 일단 검지 임팩트는 검지와 중지로 공을 챈다고 하면 중지보다는 검지에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끝에 힘을 주는 손가락이 검지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지는 그냥 붙어있는 것으로 두 개 동시에 강하게 회전을 걸어주지 못하고 검지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이 방식으로 몇 년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분들은 공을 채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로 본인들은 공을 이렇게 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포심 회전이 약간 싱커성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싱커성이란 말은 말만 싱커성이지 공이 싱커처럼 이렇게 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검지 임팩트와는 정반대인 중지 임팩트가 있습니다. 중지 임팩트의 경우는 검지가 아닌 중지로 강하게 회전을 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검지는 그냥 붙어있는 정도며 많은 회전이 중지로 인해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검지 임팩트와는 정반대로 약간 회전이 슬라이더성을 띠게 됩니다. 물론 슬라이더처럼 공이 날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인 공 놓기는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검지 임팩트와 중지 임팩트는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긴 하나 홈플레이트 앞에 가서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올바른 챔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공을 올바르게 채는 법은 검지와 중지를 균일한 힘으로 거의 동시에 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구 그립을 잡을 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실밥 4개의 공간을 두는 것도 공을 채는 순간 검지와 중지를 거의 동시에 쓰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검지와 중지를 만약에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공을 던질 경우 검지는 실밥에 붙어 있으나 중지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채는 것이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중지가 실밥이 아닌 맨살을 공의 표면을 긁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검지와 중지를 적당하게 한 실밥 4개 정도의 공간을 쥐면 공을 강하게 회전을 시키는 채는 순간 검지와 중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공채기를 위한 야구 독학의 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하우 첫 번째는 바로 그립입니다. 일단 올바른 채을 위해선 당연히 그립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립은 검지와 중지를 균일하게 쓸 수 있게 검지와 중지를 실밥 4개 정도의 공간을 놓고 벌리고 엄지로 공을 받칩니다. 이때 공을 감싸는 약지와 새끼는 이렇게 중지 쪽에 붙이거나 아니면 띄울 수 있는데요. 중지 쪽에 붙인다는 말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살짝 가깝게,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면서 띄울 수도 있고요. 어느 거나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그립을 잡으며 검지와 중지 여기에 힘을 균일하게 주게 약간 X자 형태로 하면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중지와 엄지가 서로 이쪽과 이쪽이 힘이 가게, 그리고 검지와 여기 약지랑 새끼손가락이라 하죠. 여기가 이렇게 X자로 이거 2개로 힘을 잡고 이렇게 힘을 잡고, 그래서 균일하게 공을 잡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씨, 그립이 좀 이상해졌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자, 이제 올바른 그립을 잡았으니까 이제 공을 채는 일만 남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공을 올바로 채려면 그에 맞는 팔꿈치 회전이 필요합니다. 팔꿈치 회전이. 자, 일단 저같이 검지 임팩트로 공을 채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공을 채기 전에 팔꿈치가 먼저 안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공을 이렇게 채기 전에 팔꿈치가 돌아간다면 당연히 먼저 돌아가는 검지 쪽이 힘을 주기가 좋겠죠. 그래서 검지 임팩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중지 임팩트를 하시는 분들은 공을 채기 전에 팔꿈치가 약간 이쪽으로 기우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기우시는 분들. 그러면 당연히 중지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직구가 왜 직구겠어요? 직구는 직진해서 이렇게 그대로 앞으로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주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일직선으로 뻗으면 당연히 이렇게 똑바로 쳐지겠죠. 팔을 안으로 먼저 구부리거나 바깥쪽으로 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신 줄 알았죠.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소제목인 어깨 횡회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공의 그립을 잡는 법이랑 팔꿈치 회전을 하는 법까지 했는데 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의아하실 텐데요. 저도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을 아주 잘 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을 아주 잘 채면 용의 꼬리가 출렁출렁대지 용트림이라고 하던가요? 용의 꼬리가 출렁출렁대듯 공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투심도 아닌데 공이 흔들려요, 직구가.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검지와 중지 이 2손가락을 이용해서 공을 채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공을 챈다라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실밥에 걸쳐있는 검지와 중지 이 2손가락을 이용해서 거의 동시에 강한 회전을 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한 거의 동시에라는 제가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저희가 공을 칠 때 검지와 중지가 미세하게 채는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때 검지와 중지가 먼저 떼지고 중지가 먼저 떼지고 검지가 나중에 떼지고 이 미세한 차이가 공을 회전을 이렇게 2번 틀게 만듭니다. 그렇게 틀게 만들면 공이 날아가다가 쫙 흔들리게 날아가요. 자, 그러면 이 회전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제가
오버핸드로도 공을 던지고 사이드암으로도 공을 던지고 언더로도 공을 던졌어요. 그렇게 던졌는데 제가 사이드암으로 공을 던질 때 느낌이 공을 채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공을 채는 거. 아, 그러면 내가 사이드암으로 잘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프로 선수들은 공을 채지 않을까요? 프로 선수들은 오버핸드나 언더핸드 다 공을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는 유독 사이드암으로 던질 때 왜 공이 더 잘 채졌냐? 그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이드암이 오버핸드랑 언더스로보다 더 치중하는 게 뭘까요? 사이드암은 바로 횡회전을 가장 많이 쓰는 투구폼입니다. 근데 오버핸드도 언더핸드도 횡회전을 써야 하긴 써야 할 텐데 어느 횡회전을 써야지 공의 회전이 잘 들어갈까요? 허리 회전을 횡회전을 극대화한다? 언더스로로 이렇게 던지는데 허리 회전을 극대화한다? 오버로 이렇게 던지는데 허리를 이렇게 틀어서 던진다?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보일 수 있는 횡회전이 어떤 건가 하고 생각했더니 바로 어깨 횡회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을 던질 때 허리에 있는 횡회전을 이렇게 쓰지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약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어깨에 횡회전을 쓰는 겁니다. 공을 던질 때 아까 저희 첫 번째 구속 올리는 법 강의에서 봤었죠. 구속 올리는 법에서 테이크백 동작을 잘 할수록 공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테이크백을 왜 하냐면 저희가 공을 던지는 손을 뒤로 뺐다가 이 어깨 각을 크게 해서 앞까지 유지해서 그걸 탁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깨 횡회전을 쓰려면 저희가 오버핸드나 언더핸드 때 위로 던지거나 아래로 던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기 전에 이 테이크백 하는 동작 하면서 유지시키는 이걸 던질 때 여기 쓰고 던져줘야 해요. 그 어떤 뜻이냐면 정말 힘드네 진짜 강의하기. 공을 던질 때 오버라고 이렇게 위로 틀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오버로 던지더라도 이 횡회전, 오버로 던지더라도 어깨 횡회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을 던질 때 양팔을 이렇게 뻗게 되는데요. 그 앞쪽 팔을 이용해서 테이크백 동작을 하면서 각을 만들어줬잖아요. 저희가 뒷팔을 뻗는 거 말고 뻗으면서 저희가 양팔이 대칭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때 앞에 있는 팔을 이용해서 그걸 잡아줍니다. 각을 뒤로도 이만큼 뻗었으니까 앞발로도 이렇게 잡아주겠죠. 그리고 공을 던질 때 오버라고 이렇게 위로 엎어서 던지는 거 던지긴 해야 할 테지만 이렇게 위로 엎어서 던지려고만 하지 말고 공을 이렇게 뻗었다가 이 앞에 있는 이 글로브 팔을 이용해서 여기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걸로 회전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로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테이크백 동작에서 이 앞팔을 이용해서 이 전체 각을 잡아주면서 어깨를 쓰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렇게 써주셔요. 이렇게 쓰면 공을 이렇게 쓰면서 팡 때릴 때 어깨에 횡회전이 들어가면서 공이 빨라지고 공이 정말 거의 동시에 채지기 때문에 진짜 테일링이 걸리게 돼요. 이게 테일링이 맞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이 정말 잘 채지면 이렇게 느낌이 있게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깨 횡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진짜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일단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 공 채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많은 겨울 동안 제가 많이 혼자서 밖에 나가서 공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일단 추운데도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노력해준 제 자신에게도 일단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도움 되셨다면 일단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